안녕하세요. 회계 입문자를 위한 회계 기초 강의 이번 시간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3강 수익과 비용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수익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수익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 기간이라는 거 여기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2강에서 자산과 부채, 자본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자산과 부채, 자본에서는 일정 기간이 아니고 일정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죠? 그런데 오늘 배우는 수익과 그리고 좀 이따 나오는 비용은 일정 시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유입된 것을 의미합니다. 비용은 유출이 되겠죠. 일정 기간이라는 것 주의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 일정 기간이라는 거, 이 기간은 1년의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6개월 기간이 될 수도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일반적으로 6개월은 1년의 반이기 때문에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3개월은 1년의 4분의 1이죠. 그래서 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계에서 말하는 이러한 기간을 우리가 회계 기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계 기간. 그럼 먼저 회계 기간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적 거래를 종합하고 그 결과를 집계하는 그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회계 기간 이렇게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의 기간에서 회사가 정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1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올해, 금년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우리가 회계 기간의 용어로 바꾸면 그것을 우리가 단기라고 말합니다. 단기. 그러니까 회계 기간에서는 올해, 금년 그런 표현을 쓰지 않아요. 단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내년이라는 표현은 회계 기간에서는 차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회계에서는 차기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후년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경우는 우리가 차차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작년이라고 하는 것은 회계 기간에서는 전기라고 합니다. 전기. 그리고 재작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전전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계 기간을 의미하는 단기, 차기, 전기 이런 용어들은 뭐 별로 어려운 용어도 아니고요. 회계를 배우면서는 아주 많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정 기간 동안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이것이 수익이라고 했는데, 경제적 효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을 배우면서 이미 한번 나왔죠. 경제적 효익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금입니다. 현금. 그죠? 따라서 경제적 효익의 유입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결국 현금의 유입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고 했지, 오직 현금의 유입이 곧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그것이 똑같은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 유입되는 것 말고도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경우는 또 다른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금의 유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수익이다. 수익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자산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일정 기간 동안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수익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효익이 유입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제적 효익은 현금이다. 따라서 경제적 효익,
현금이 유입이 되면 자, 결국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이 생긴 것입니다. 자, 사업을 하면서 번 돈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어디에 보관을 한다? 네, 이익잉여금이라는 일종의 금고에 우리가 보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결국 번 돈이 생기니까 이익잉여금이 당연히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이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증가하고 자, 결국 이것은 회사의 자본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수익이 증가하면 결국 회사의 자본이 증가한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등식 기억나십니까? 자산이 꼴, 부채, 그리고 더하기 자본. 자, 이 등식 꼭 기억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자본이 증가하게 되면 결국 부채는 일단 일정하다고 가정을 할 때 일정하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결국 무엇이 증가합니까? 자산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회사의 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이겁니다. 자, 이런 우리 간단한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2000X1년 9월 30일 현재 회사의 자산은 100만 원이다. 자, 여기서 9월 30일 현재라고 한 것, 예, 일정 시점에서 회사의 자산을 파악을 했습니다. 100만 원이다. 자, 그리고 나서 10월 한 달간 수익이 얼마만큼 생겼냐? 20만 원만큼 생겼다. 자, 그런데 일단 우리가 비용은 아직 안 배웠죠. 그래서 비용은 뒤에서 배우니까 일단 비용은 0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은 발생하지 않고 오직 수익만 있는 경우예요. 자, 10월 한 달간 수익이 20만 원 생겼다. 번 돈이 생긴 거죠. 20만 원. 그러면 10월 말 기준으로 회사의 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렇죠. 120만 원 되어 있겠죠. 자, 10월 말 현재 네, 일정한 시점에서 회사의 자산을 파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바꿔서 말하면 주 9월 말 시점에서 회사의 자산은 100만 원이더라. 자, 그런데 10월 말 시점에 회사의 자산을 보니까 120만 원이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 사이의 기간 10월 한 달 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냐? 자, 비용이 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10월 한 달 동안 수익이 20만 원 발생했을 것이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회사의 자산이 120만 원 된 것이다. 자, 수익과 자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수익이 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배웠는데, 자, 이 수익을 한번 나눠 봅시다. 분류를 해 봅시다. 자, 수익에는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이 있다. 자, 우리 제 1강에서 자, 기업의 경영 활동에 대해서 배웠죠. 그때 기업의 경영 활동은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그런 거 배웠죠. 자, 기억나시죠? 자, 영업 수익은 어디에서 발생한 수익일까? 그렇죠. 회사의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업 수익이다. 자, 회사의 영업 활동은 회사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활동이에요. 회사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은, 폐업하지 않는 이상은 영업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따라서 영업 수익은 계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자, 이 영업 수익을 우리가 매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통 매출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러면 회사의 수익 중에서 영업 수익이 아닌 나머지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할까? 그렇죠. 영업 외 수익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자,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 아시겠죠? 자, 우리가 영업 수익과 영업 외 수익의 구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 미용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미용실은 자, 고객의 어떤 머리 스타일 그리고 미용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얻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서비스 수익은 결국은 이 미용실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부터 수익을 얻은 것이에요. 당연히 이것은 이 미용실의 영업 수익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곧
자, 매출이다. 그죠? 자, 그런데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 돈을 좀 벌어서 여유 자금이 좀 생겼다. 그래서 이 여유 자금을 그냥 은행에 예금만 하고 있는 것보다 어떻게 좀 불릴 수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그 여유 자금으로 주식에 투자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수익을 좀 얻었어요. 수익을 좀 획득을 했어. 자, 그러면 이것은 자, 주식 투자하는 것은 미용실의 영업 활동하고는 상관이 없죠. 자, 이것은 우리가 기업의 경영 활동, 자,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것이냐? 이것은 투자 활동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투자 활동. 자, 투자 활동을 해서 수익을 얻은 것이죠. 영업 활동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 편의점에 가면 생필품 그리고 각종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편의점에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해서 얻은 수익. 자, 이 수익은 편의점의 주된 영업 활동으로부터의 수익이죠. 따라서 이것은 편의점의 영업 수익이고 매출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편의점 운영을 하다가 자, 이웃 가게에서 돈이 좀 급하다고 돈을 좀 빌려달래요. 그래서 그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은행의 이자보다는 조금 더 높게 이자를 보통 많이 받죠.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수령을 했어요. 이자를 받았다. 자, 이것은 자, 편의점은 대부업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자, 따라서 이것은 편의점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것은 이 이자로 인한 수익은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 있다. 우리 회사가.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식료품 제조업이니까 다양한 식료품을 만들어서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는 것을 주된 영업 활동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수익은 당연히 영업 수익이고 매출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것이지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 식료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사용하는 그 건물의 일부가 조금 비어 있더라. 자, 그래서 그 건물의 일부를 놀리면 뭐하냐? 임대를 하자. 해서 임대하고 임대료를 받은 거예요. 자, 식료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니죠. 따라서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임대료를 획득한 임대료를 받은 수익은 당연히 영업 외 수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수익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거, 영업 수익, 영업 외 수익이 어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수익을 장부에 언제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회계를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아니, 수익을 언제 장부에 기록하냐니. 자, 우리가 앞에서 수익을 뭐라고 배웠습니까?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다 라고 배웠죠. 그리고 그 경제적 효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금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현금이 들어올 때 장부에 기록하면 되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현금이 유입될 때, 현금이 들어올 때, 회사에 들어올 때 그때 장부에 기록하면 되지. 자, 이것을 우리가 현금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계에서는 현금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자, 현금이 제때제때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는 경우면 상관이 없는데 자, 현금이 제때제때 들어오는 것은 아니더라.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이 경우입니다. 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경우라면 현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현금이 유입되지 않더라도 자, 장부에 수익이 발생했다고 기록할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것을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냐면 자, 판매 시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판매 시점. 자, 판매를 하면 판매를 했다고 현금이 바로 들어올 수도 있지만 외상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따라서 자, 이런 경우. 자, 이것을 우리가 발생주의라고 합니다. 발생주의. 자, 그렇다면 자, 수익을 장부에 기록하는 것은 자, 현금주의, 발생주의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현재
우리 회계에서는 무엇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 중에 그렇습니다. 발생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어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자, 2000X1년 11월 1일 상품 10,000원을 외상으로 판매했습니다. 자, 그런 외상으로 판매했어요. 현금을 못 받았어요. 자, 현금은 외상 대금은 해를 넘겨서 2000X2년 1월 말에 현금 10,000원을 받았습니다. 현금 10,000원을 회수를 했어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잠깐 배웠던 발생주의, 현금주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현금주의에 의하면 언제의 수익이 되는 것입니까? 해를 넘겨서 2000X2년 1월 달에 수익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발생주의로 생각한다면, 자, 판매는 언제 이루어졌어요? 2000X1년 11월 달에, 우리가 X1년 11월 달에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발생주의에 따르면 2000X1년에 수익이 되는 것이죠. 자,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중에 우리가 무엇을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발생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 2000X1년 11월 1일 이때 판매한 날에 장부에 수익으로 기록을 한다 이겁니다. 다만 수익은 발생했으나 대금은 받지 못했다라고 장부에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발생은 판매한 날에 장부에 기록하게 된다. 발생주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비용은 수익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정 기간 조심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다. 자, 수익은 유입이었는데 비용은 유출이다 이겁니다. 자, 일정 기간 이미 우리가 수익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야기를 했죠. 자, 1년, 반기, 분기, 회계 기간에 대해서 설명 이미 다 했습니다. 경제적 효익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현금이다. 따라서 경제적 효익의 유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렇죠. 현금이 나가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현금이 나가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했지 현금 유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것은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금 유출이다는 것입니다. 자, 비용과 자산의 관계를 봅시다. 자, 일정 기간 동안 비용이 발생하면, 자, 아까 우리 수익 발생하면 하고 배웠죠. 그거하고 정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비용이 발생하면, 그렇죠. 경제적 효익, 즉 현금, 가장 대표적으로 현금이 유출되는 것이다. 자, 금고에 번 돈을 금고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돈을 꺼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당연히 그 금고에 있는 돈이 줄겠죠. 즉 이익잉여금 자본이 감소한다 이겁니다. 회사의 자본, 즉 이익잉여금이 감소한다. 자, 회사의 자본이 감소하면 자산 이꼴 부채 더하기 자본. 그 등식에서 자본이 감소했으니까 자, 부채가 일정하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자산이 감소하게 되겠죠. 따라서 회사의 자산이 감소하게 된다. 자, 수익하고는 정반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2000X1년 9월 말 현재 회사의 자산은 100만 원이더라. 자, 일정한 시점에서 자산을 파악했습니다. 10월 한 달간, 자, 10월 한 달 기간 동안에 비용이 10만 원이더라. 다만, 자, 우리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수익은 일단 0이라고 가정을 합니다. 수익은 0이다. 비용만 10만 원 발생했더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10월 말 기준으로 회사의 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그렇죠. 90만 원이 되어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자, 이렇게 또 바꿔서 말할 수 있습니다. 9월 말 시점에서 회사의 자산은 100만 원이었는데 한 달 지나서 10월 말에 회사의 자산을 파악해 보니 90만 원이 되었더라. 자, 그렇다면 10월 한 달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 자, 만약 수익이 0이었다고 가정하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렇죠. 10월 한 달 동안 비용이 10만 원,
발생했더라.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비용과 자산의 관계였습니다. 자, 수익처럼 이 비용도 두 가지로 구분이 가능해요. 자, 영업비용과 영업외비용. 영업비용은 뭘까요? 네, 영업비용은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익의 유출, 즉 비용입니다. 그리고 이 영업비용은 당연히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이외의 비용은 모두 영업외 비용이 되는 것이다. 자, 우리가 그 예를 들었었던 미용실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미용실 영업을 하려면 당연히 전기를 써야 되죠. 그러면 당연히 전기요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 점포가 없다면 점포를 임차를 해야 됩니다. 자, 영업을 위해서 점포를 임차하고 그 대가로 임차료를 지급을 했어요. 점포 임차료. 그리고 영업을 하려니까 직원이 필요해. 그래서 직원을 고용하고 그 직원의 노동력을 제공받고 그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어요. 직원의 임금을 지불했다. 그리고 미용실에 필요한 각종 재료를 매입해서 그 재료를 가지고 손님에게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재료도 매입했다. 자, 이 비용들은 결국은 미용실 영업을 위해서 경제적 효익이 유출된 것이죠.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용이 되는 것이고요. 자, 미용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자금이 조금 모자라더라. 그래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자,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대가로 이자를 줘야 되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된다. 자, 은행 대출을 받는다. 이것은 자, 우리 배웠던 기업 경영 활동 중에 영업, 투자, 재무 활동 중에 어떤 것일까요? 그렇죠. 재무 활동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 재무 활동 때문에 사업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재무 활동이죠. 재무 활동 때문에 비용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것은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다음 치킨점,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치킨점을 한번 봅시다. 요즘 배달 앱이 아주 성행하고 있죠. 자, 이 치킨점에서도 자, 배달 앱을 통해서 주문을 받고 배달을 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배달 앱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을 했다. 이것은 당연히 이 치킨점의 영업으로 인해서 수수료가 나간 거예요. 따라서 이 배달 앱 수수료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하는 판매 수수료가 된다. 따라서 이 수수료는 영업 비용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 치킨점을 운영하다 보니 여유 자금이 조금 생겨서 좋은 일을 하고 싶어서 자,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를 했어요. 자, 치킨점은 장학금 기부가 치킨점의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 장학금 기부는 주된 영업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영업 외 비용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 기부금은. 자, 수익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자, 비용은 장부에 언제 기록하는가?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시점은 언제인가? 자, 이것도 수익 설명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 비용이 경제적 효익의 유출이고 그 경제적 효익의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 따라서 현금이 나갈 때 장부에 기록하면 되지. 자, 그것이 현금주의. 이제 아시겠죠? 자, 그리고 현금이 나가지는 않았지만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 현금이 비록 유출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자, 그게 뭐라고요? 예, 그게 발생주의라고요. 발생주의라고요. 자,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중에 우리 현재 회계의 기본 원리는 무엇에 따라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발생주의에 따라서 한다. 네, 수익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2000X1년 11월 25일 날 종업원에게 급여를 100만 원을 줘야 되는데 자, 돈이 좀 모자라서 미지급했다 이겁니다. 미지급했으니까 현금은 안 나갔죠. 현금이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해를 넘겨서 2000X2년도 1월 달이 되어서
급여 100만 원의 현금으로 지급을 했다 이겁니다. 자, 현금주의 하면 현금이 나갔을 때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을 해야죠. 그럼 언제? 2000X2년 1월 달에 비용으로 장부에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를 넘겨서. 자, 그런데 발생주의에 따르면 자, 종업원의 급여를 원래 지급해야 한 날이 언제였습니까? 11월 25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날을 종업원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날이에요. 따라서 비용은 11월 25일 날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기록을 하되 현금으로 지급은 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을 또 같이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발생주의를 기본 원리로 하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기로 한 날, 즉 2000X1년 11월 25일 날 장부에 비용 발생했다. 급여라는 비용이 발생했다라고 일단 기록을 하고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지는 못했다라고 같이 기록을 해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으니까 자, 이제 이익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이익은 수익에서 자, 비용을 차감해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차감해서 구하는 순수한 수익이다. 그래서 이 이익을 우리가 순수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익이 커지면 자, 기업이 경영 활동을 아주 잘 수행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기업의 경영 성과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수익이 100만 원, 비용이 60만 원이라면 자, 이익은 얼마일까? 그렇죠. 40만 원이다 이겁니다. 이익, 순수익, 회사의 경영 성과는 40만 원이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익을 영업수익, 영업외수익, 비용을 영업비용, 영업외비용 이렇게 우리가 파악을 했었죠. 자, 수익이 100만 원, 어떤 회사의 수익이 100만 원이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 경제적 효익의 유출, 비용이 60만 원이더라.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은 얼마더라? 네, 4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회사의 이 수익을 한번 분류를 해보니까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수익, 영업수익이 80만 원이었고 영업 외 쪽에서 발생한 수익이 20만 원이더라. 그래서 10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비용도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비용이 50만 원, 그리고 영업 외적인 비용이 10만 원. 그래서 비용이 60만 원이더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영업에서 발생한 수익 80만 원에서 영업에서 발생한 비용 50만 원을 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뭐가 될까요? 네, 그것이 바로 영업이익이 되는 것이다. 얼마? 8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뺐으니까 영업에서는 이익이 얼마 났더라? 30만 원 났더라 이겁니다. 자, 영업 외적인 수익이 20만 원이고 영업 외적인 비용이 10만 원이니까 자, 그러면 영업 외적인 수익에서 영업 외적인 비용을 빼주면 그게 바로 뭐가 됩니까? 영업 외 이익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영업 외 이익은 얼마가 되죠? 네, 10만 원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결국 전체 총이익이 40만 원인데 그중에 영업 활동에서 30만 원의 이익이 났고 영업 외적인 활동에서 10만 원의 이익이 났다. 그래서 회사의 이익은 4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자산과 부채, 자본을 배우면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을 배웠죠. 자, 오늘은 수익과 비용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익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회사의 수익 얼마가 발생했다. 비용 얼마 발생했다. 자, 이것을 하나의 표에 일목요연하게 다 모아서 볼 수 있다면 아주 유용한 정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일정 기간 동안에 발생한 회사의 수익과 비용을 모두 집계한 표를 작성을 하게 돼요. 자, 그 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네, 손익계산서라고 합니다.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실, 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익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사의 손실 또는 이익을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의 의미입니다.
자, 인컴 스테이트먼트에서 줄여서 보통 우리가 IS라고 보통 표시를 합니다. IS. 자, 일정 기간 설명했습니다. 그죠? 1년, 반기, 분기. 자, 수익과 비용을 집계한다. 그러면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회사가 창출한 이익을 우리가 집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익은 결국 뭐다? 회사의 경영 성과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는 결국 회사의 경영 성과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문서가 된다. 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손익계산서의 기본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자, 손익계산서 먼저 제목이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 손익계산서가 어느 회사의 손익계산서인가 알아야 되겠죠? 네, 주식회사 서울의 손익계산서더라. 그리고 손익계산서는 자, 일정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집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간을 표시해 줘야 됩니다. 자, 2000X1년도에 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집계했더라. 자, 수익과 비용, 수익 특히 처음에 수익 중에 우리가 영업수익이 있고 영업외수익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중에 어떤 수익이 더 클까요? 더 크고 중요할까? 그렇죠. 지속적, 계속적,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영업수익이 크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영업수익, 즉 우리가 매출이라고 했습니다. 자, 매출액, 매출 금액 이 제일 위에 나옵니다. 가장 큰 금액이고 중요한 금액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나온다. 자, 주식회사 서울의 매출액이 80만 원이더라. 자, 매출액은 영업수익이죠. 그러면 그에 대응해서 밑에 뭐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회사의 영업비용은 얼마냐? 이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회사의 영업비용은 얼마냐? 하고 매출액과 영업비용이 이렇게 대응되는 거예요. 자, 영업비용은 50만 원 나왔더라. 경제적 효익이 유출되었더라. 자, 그래서 매출액이라는 영업수익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그게 뭐가 된다? 그렇죠. 아까 배웠죠. 영업이익이 된다. 그래서 이 회사의 영업활동에서는 30만 원의 이익이 나오더라. 자, 그러면 이제 영업 부문이 다 나왔어요. 영업수익, 영업비용, 그리고 영업이익 다 나왔다. 그럼 이제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 이제 영업 외적인 수익과 비용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영업 외수익이 그 다음 나옵니다. 자, 영업 외수익은 20만 원, 그리고 영업 외 비용이 10만 원이더라. 자, 다만 우리가 아까 배울 때는 영업 외 수익에서 영업 외 비용을 빼면 영업 외 이익이라고 했죠. 영업 외 이익이라고 했는데 이 손익계산서에는 영업 외 이익 그런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다만 우리는 알 수는 있죠. 영업 외 수익이 20만 원이고 영업 외 비용이 10만 원이니까 영업 외 부문에서 이익은 얼마 나왔다? 10만 원 나왔다.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영업 이익에서 영업 외 수익을 더해주면 되고 영업 외 비용은 빼주면 되고, 그죠? 그러면 마지막에 뭐가 나올까요? 당기 순이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당기라는 말이 나왔죠. 우리가 회계 기간 설명할 때 당기, 당기에 순이익이 얼마 나왔더라? 40만 원 나왔더라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익에 대해서 지금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익잉여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자, 이익과 이익잉여금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던 고스톱 사례 한번 봅시다. 자, 5만 원으로 고스톱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종잣돈으로 얼마를 가지고 시작했죠? 5만 원 가지고 시작했죠. 그 종잣돈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회계에서는 자본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본금 5만 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자, 첫 번째 게임에서 5천 원을 땄어요. 자, 첫 번째 게임을 하는 그 시간 동안 5천 원의 이익이 생겼다. 이익이 5천 원의 이익이 생겼다. 그럼 이 이익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금고에 우리가 보관을 해야 되겠다. 자, 그 금고를 우리가 뭐라고 했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했다. 금고. 그래서 종잣돈 5만 원에다가 금고에 5천 원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자본은 이제 얼마가 됐다? 5만 5천 원이 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게임을 또 한 거예요. 만 원을 땄습니다. 그럼 두 번째 게임을 하는 동안에 만 원의 이익이 생긴 거예요. 만 원의 이익이 또 생겼다. 자, 이 만 원의 이익을 또 보관하는 그 금고에 또 넣으려고 가봤더니 이미 그 금고에는 5천 원이 돈이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다가 10,000원을 또 더 넣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에는 이제 얼마가 있게 됩니까? 그렇죠. 15,000원의 돈이 있게 되죠. 자, 종잣돈 50,000원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의 자본은 총 얼마가 되더라? 65,000원이 되더라. 그죠? 처음 시작할 때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15,000원 늘어났죠. 그 15,000원 이익잉여금이 증가한 것은 뭐 때문에 증가했어요? 자, 이익이 15,000원이 생겼기 때문에 금고에 15,000원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그죠?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웠던 자산, 부채, 자본과 그리고 수익, 비용,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간단한 예시를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2000X1년 1월 1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작 시점에서 종잣돈, 자본금 400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본금 40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채 600원, 그래서 자산은 1,000원으로 시작을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2000X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익 500원 돈을 벌었습니다. 500원 돈을 벌었고, 자, 그러면서 비용이 400원 발생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돈이 나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익이 1년 동안 이익이 얼마만큼 발생했을까? 이제 100원의 이익이 났겠죠. 자, 100원의 이익이 났다. 자, 그렇다면 이 100원의 이익을 우리는 아주 고이 잘 보관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러한 이익을 잘 보관해두는 그런 금고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익잉여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익을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에 잘 넣어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12월 말 시점이 되면 이익잉여금에 이제 100원이 들어가겠죠. 자, 그렇다면 원래 종잣돈 400원이 있었는데 이제 이익잉여금이 원래 0이었다가 이익잉여금이 100원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자본이 이제 얼마가 됐습니까? 자본은 500원이 됐습니다. 자, 부채가 지금 600원으로 그대로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12월 말 시점에 자산은 얼마가 되어 있을까? 네, 1,100원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자산이니까. 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해가 넘어갔습니다. 2000X2년이 되었어요. 자, 2000X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또 열심히 사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600원의 수익이 났어요. 자, 돈을 벌었습니다. 자, 그리고 450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자, 450원만큼 돈이 나갔어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익이 얼마만큼 났을까? 네, 150원의 이익이 났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50원의 이익을 또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에 또 잘 보관을 해둬야 되겠죠. 자, 그러려고 봤더니 이미 이익잉여금에는 얼마의 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네, 100원의 이익이 이미 지금 보관 중입니다. 그 상황에서 150원을 그 금고에 또 넣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에는 얼마가 있을까? 네, 250원이 있게 되겠죠. 250원. 자, 그러면 자본은 원래 종잣돈 400원에다가 사업을 열심히 해서 돈 잘 번 거 250원의 이익까지 해서 이제 자본은 650원이 자본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채 600원까지 하면 자산은 얼마가 12월 말에는 자산이 얼마가 있을까요? 네, 1250원의 자산이 2000X2년 말에는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자산, 부채, 자본과 그리고 수익, 비용, 이익의 관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익잉여금이라는 금고에 이익을 왜 자꾸 넣어서 보관을 합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자, 이익이 났을 때 보관을 잘 해두고 잘 쌓아두어야 그걸 가지고 기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돈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자, 이 이익여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 대표적으로 자, 주식회사의 경우에 주주에 대해서 배당을 하죠. 자, 그 배당은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이익여금이 있어야 그래야 배당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이익여금 가지고 쌓아둔 돈 가지고 쓰는 용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그것은 이제 다음에 또 배우기로 하시고요. 네, 이상과 같이 이제 자산과 부채, 자본 그리고 수익, 비용, 이익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의 수업 마치겠습니다.